13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SEOR 모델을 이용해서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1에서는 우리가 SEOR 카드라는 걸 작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가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단계 2는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사수인데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이 단계에서는 경쟁력 분석에서 확인된 공급사슬의 현재의 성과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성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프로세스, 인적 자원, 기술의 변화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디자인 단계는 이제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물질의 흐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정보의 흐름에 대한 분석인데, 요 물질의 흐름에 대한 분석에서 이용되는 게 이제 SEOR 수준 2가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흐름에 대한 분석에서 이용되는 게 SEOR 수준 3이 이용됩니다. 그럼 먼저 물질 흐름의 분석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흐름의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재의 물질 흐름 분석, 문제점 및 총체적인 기회 분석, 벤치마킹 및 물질 흐름의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질 흐름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물질 흐름 분석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SEOR 수준 2 프로세스가 이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EOR 수준 1의 조달 프로세스는 수준 2에서는 S1, S2, S3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S1은 뭐 비축품 조달, S2는 주문 생산품 조달, S3는 주문 제작품 조달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S1의 경우는 구매 주문이 있기 전에 이미 공급자가 완성품 재고를 보유한 경우, S2는 구매자의 주문이 있을 때 주문 양만큼 생산을 하는 경우, S3는 구매자의 디자인 요구사항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유사하게 SEOR 수준 1 생산 프로세스는 수준 2에서는 비축 생산, 주문 생산, 주문 제작으로 구분되고요. 이것도 역시 프로세스 형태는 고객의 주문이 이루어졌을 때의 유형물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EOR 수준 1 배송 프로세스는 비축품 배송, 주문 생산품 배송, 주문 제작품 배송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SEOR 수준 1의 반품 프로세스는 불량품 반품, MRO 반품, 재고 반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또 SEOR 수준 1의 계획 프로세스는 공급사설 계획, 조달 계획, 생산 계획, 배송 계획, 반품 계획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 흐름 분석의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공급사설상의 비효율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도 위에 공급자 위치, 생산자 위치, 유통센터 등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로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상의 각 위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급자다 그러면 그 공급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SEOR 수준 2 프로세스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느 생산지 프로세스 형태를 S1, M2, D2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M2니까 주문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2니까 고객이 직접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S1이니까 조달은 부품을 비축하고 있는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수준 2 프로세스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위치에 대한 SEOR 수준 2 프로세스가 확인되면 그 프로세스에 대한 SEOR 수준 2 성과 측정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SEOR 수준 2 성과 측정 항목은 이것도 이제 그 프로세스에 따라 이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조달에 대한 SEOR 수준 2 성과 측정 항목으로는 정시 도착률 및 주문 충족 완벽률, 원자재 재고 보유 기간, 입고 수정비, 2월 주문 리드 타임, 조달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고요.
다음 생산에 대한 SUR 수준 2 성과 측정 항목에는 생산 일정 달성률, 정시 납품률, 생산 능력 이용률, 생산 전환 시간, 경상비, 원자재 공정증 재고, 완제품 반품의 재고 보유 기간, 생산 리드타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요. 배송에 대한 SUR 수준 2 성과 측정 항목으로는 정시 배송률, 원자재 반품, 공정률 재고, 완제품의 재고 보유 기간, 출고 및 반품 수송비, 2월 주문 리드타임, 주문 처리 비용, 주문 리드타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리해서 정리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기회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이 기회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제거할 경우에 그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으로 문제점 제거의 가치를 손익계산서나 대차 대조표상의 효과로 나타내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돈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죠. 기회 분석의 최종 단계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이때 프로젝트의 효과와 실행 난이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 단계로는 동종의 산업에서 선도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혹은 접근법을 참고해서 문제점을 제거하기 필요한 변화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정보 흐름에 대한 얘기 했었죠. 여기 이제 여기 단계 3으로 여기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물질 흐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현재의 정보 및 업무 흐름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SER 수준 3이 이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흐름도를 작성하고 선도기업의 관행을 참고로 해서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흐름도 수정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안을 포함하는 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공급사에서 변화의 실행과 관련된 건데요. 단계 3에서 만들어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안을 포함하는 표를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수익률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별로 위험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개선 프로젝트가요. 여기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해가 훨씬 쉽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수준에서는 좀 벗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지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EO의 수준별 사용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봤듯이 SER 모델을 이용하면 이제 공급사슬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공급사슬 개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각 수준별 이용 효과는요. 첫 번째 SER 수준 1의 경우에는 공급사슬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구성을 사업 구조와 일치시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도움이 되고 SER 수준 2는 프로세스 구조를 전략과 인프라와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공급사슬 프로세스에 대한 기업 내부 고객, 공급자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또한 공급사슬이 단순화된다는 효과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죠. 물질 흐름 분석할 때 이게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SER 수준 3은 상세한 프로세스와 응용 구조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한 프로세스의 개발, 프로세스와 정보 시스템의 조율, 측정 가능한 운영 목표의 개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지 못함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수준을 좀 벗어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다룰 내용이라서 단지 여러분들한테는 그 SER 모델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